자, 160페이지를 보시면 160페이지. 이제 지적에서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감 오세요? 아, 이게 윤리 과목이라니까요. 국민윤리라니, 국민윤리. 내용도 많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1년이 편한다 봐요. 1년이.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지적하고 중개사법만 잡아놓으면요 2차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방법이 다 틀리잖아. 민법하고 개론만 그냥 엄청 해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수업만 듣고 공법은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 되면은 공시대법은 수업만 들었거든.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또 2차를 포기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 여유 있죠? 여유 있을 때 차라리 쉬운 것부터 먼저 해놓고 어차피 민법하고 개론은 시험 볼 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거든요. 놓질 않아 손에서. 근데 이것만 하다 보면 2차 과목을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점수 안 나와요. 그 나중에 막 임박해서 민법 개론도 해야 되는데 2차가 안 되니까 얘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안 잡자니 또 동차 합격하고 싶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지금 11월, 12월에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잡고 싶은 과목 한두 개를 딱 잡아놓으라면 2차에서.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어떻게 반복 수업만 듣고 그냥 기억하시면 합격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덮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수업만 듣고 덮으면 들은 거는 같은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게. 맞죠? 응? 제가 똑같은 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쓰는 거 맨날.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정말 안 씁니다. 칠판에다가 나오는 것만 써요. 나오는 것만. 자, 다시 이제 공부 정리를 보자고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것도 공부 정리고 소유자를 정리한 것도 공부 정리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었던 거죠. 토지에 이동이 있었으니까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지 않았겠냐 이거죠. 소유자의 이름을 개명했다라든지. 저도 한 개명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름이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이름이 원래 제 이름이 외자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좀 괜찮죠. 근데 뒤에다가 희자를 붙여놨어.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이제 또 그래요. 개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간혹가다 이름을 좀 더 멋지게 줬으면 이 이름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저를 부를 때 희자를 안 붙여요. 그냥 용화 이렇게 불러. 자, 소유자를 바꾸는 것도 소유자가 변동이 따라 소유자 이름이 개명이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주민번호가 바뀔 수는 없죠. 2가 1이 되거나 1이 2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 거의 없잖아. 그런 것들도 토지동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할 때 먼저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결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상급자에게 이러이러이래서 이렇게 공부를 정리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그럼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표시를 정리하려면은 무엇을 작성하자?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정리를 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를 정리하려면 뭐를 작성해야 될까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라? 공부를 정리를 하고 여기서도 그리고 공부를 무엇을 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요. 소유자를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틀렸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X다 이겁니다. X. 소유자를 정리하려면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토지 표시를 정리하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공부를 정리하는데 자,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소유자가 더 주가 돼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게 더 주가 되는 거잖아.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보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법이잖아. 그래서 지적에서는요. 소유자 정리는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나요. 근데 토지 표시를 정리를 하잖아. 토지 표시를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또 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를 촉탁을 하는 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 등기를 무엇하는 거? 등기 촉탁. 촉탁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 해주는 것이다? 통지해 주는 거. 그래서 교재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요. 162페이지로 보시면 지적정리의 통지 있죠. 그 다음에 촉탁 있죠. 뒤에. 사실은 촉탁이 먼저예요. 촉탁이라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는 것이 절차예요. 그렇게까지 치면 나오지 않지만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등기 촉탁.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공서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촉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요청하는 거. 똑같은 지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요청할 때 하는 것을 촉탁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신청. 관공서는 촉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는 공동신청, 관공서가 촉탁. 우리 당사자는 신청하는 것이고 관공서는 촉탁한다 그래요. 그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시에 관한 법령에 두 개 배우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가 어때요? 하나예요? 나눠져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죠. 일원화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대장하고 등기부 이원화돼서 그래서 도입된 게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네? 부동산 종합공부는 설명 안 해드렸지만 앞 용어에서만 설명해드렸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도 공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 한 20가지 정도의 공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게 그게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다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항상 무엇할 필요 있어요?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치시킬 필요가. 그러면 이 대장에, 여기서 대장은 지적 공부죠. 대장에는 토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또 뭐도 기록을 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등기는 토지 표시보다는 넓은 의미에는 부동산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표시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표시, 건물의 표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별개로 봐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도 들어가요? 소유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유권도 들어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장상의 토지 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어때야 돼요? 항상 이렇게 같아야 돼. 근데 불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디가 우선이 돼요? 대장이 우선시가 되는 거야.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어디가 우선시가 돼요? 등기가 우선이 되는 거야. 여기는 소유자가 A고 여기는 소유자가 A인데 소유자 바뀌는 것은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소유자는 등기에서 먼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A인데 여기는 소유자가 B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장이 잘못된 거야. 대장을 고쳐야죠. 뭐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변경해야 돼. 다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디가 우선이다? 지적이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 지적 공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야 되고, 소유자가 불일치하면은 등기가 우선이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지가 무엇이 됐어요? 이동이 됐어요. 그럼 대장을 무엇을 해요? 정리하죠. 공부를 정리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 여기도 지목이 뭐예요? 전이야. 현재는 대장상의 지목도 전이고 등기부상의 지목도 무엇이다? 전이야. 근데 토지가 이동이 됐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대장상의 지목이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어. 여전히 등기부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돼. 모르니까 등기소에서는. 그래서 소관청이 토지가 뭐가 돼서 이동이 돼서 공부를 못하면 정리하면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표제부. 이거 써놓고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이 맞나 보세요. 토지가 이동이 돼서 대장을 정리하면 전에서 대로 정리했으면 등기부 표제부에 지목이 전을 뭐로? 대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등기 촉탁이에요. 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를 등기 촉탁이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등기 촉탁 왜 하는 거예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관할 등기소에다가.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뭐다? 촉탁이에요. 촉탁.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그런데 신규 등록은 안 해요. 신규 등록 토지 이동이죠. 그죠?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지만 촉탁을 안 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초의 소유자는 지적에서 정하는데 지적의 신규 등록은요. 딱 등록 대장이 만들어지죠. 신규 등록 당시는 등기부가 없어요. 공유서면을 매립하면 대장만 딱 만들어져. 에?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없어. 촉탁 왜 하는 거예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신규 등록 당시는 뭐가 없어? 등기부가 없잖아. 그게 촉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동일 때 촉탁하는데 뭐는 제외하자? 신규 등록은. 왜?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 등기의 원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신규 등록이다. 100%. 공인중개사 시험에 99.9%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 토지동이라는 것을 숨겨놓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정리를 했어요. 등기부에, 표제부에. 소유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등기부 어디에 들어가요? 소유자는 등기부 갑구에 올라가요. 갑구에. 자, 이제 지적공부상에 소유자를 정리를 했어요.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해야 돼요?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를 했어.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야 돼요?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쓰는 거야. 소유자 어디 들어가요? 갑구에. 그러면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토지동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야. 토지동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야. 촉탁 언제 한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잖아.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잖아. 그리고 소유자를 공부에 정리를 하더라도 촉탁은 등기부 표제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소유자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시험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다 하면 답이 뭐예요? 신규등록. 그거 안 보이면 소유자 정리예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를 공부를 정리를 했어요. 개별 공시지가를 정리를 했어. 촉탁해 말어. 안 하죠? 공시지가는 지적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들어간다니까요. 축척을 변경했어요. 촉탁할까요? 축척 변경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면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뭐 빼고? 신규 등록 빼고. 축척이 바뀌면은요, 지번도 바뀌고요, 면적도 바뀌어요. 에? 축척이 바뀌면 지번도 바뀌고 면적도 바뀐다고. 그래서 시험에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언제 하는 것이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토지가 이동이 되면 공부부터 정리를 하잖아.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등기부 표제부를 이렇게 바꾸라고 알려주는 게 촉탁이다 이거예요. 언제 안 한다? 신규등록. 10문제 중에 9문제가 신규등록이에요. 한 문제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야. 그러니까 딱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소유자가 A예요. 여기도 소유자 누구예요? A야. 소유자는 어디서 먼저 바뀔까요? 여기서 바뀌겠죠. 소유자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준다. 이렇게 B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장상의 소유자는 누구로? A로 돼 있죠. 알려줄 필요 있어요? 그게 바로 등기법으로 따지면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 해주자? 통지하자 이겁니다. 말이 맞나 보세요. 소유권이 바뀌었잖아 지금.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있죠. 그거를 통지해 주자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잖아.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이라는 거하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그런 것이 왜 있는 거예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흐름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사실은 지적이 암기법이라고 하지만은요. 저기서부터 쫙 보시면 흐름을 딱 이해하시면 외울 게 별로 없다니까요. 정말로. 외울 게. 근데 6과목이니까 어려워요. 제가 지적만 하면 제가 맨날 막 지어 받고도 하는데 6과목을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요거 등기초탁 왜 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려고. 언제?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뭐를 바꿔야 돼요? 등기부에 표제부를 바꿀 필요가 있잖아. 바꾸라고 알려주는 게 촉탁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토지 이동이지만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 통지할 필요가 촉탁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보세요. 여기 소유자 정리 여기서 소유자 정리잖아 이게 지금. 소유자 정리는 여기서 끊어버렸잖아. 끊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촉탁도 통지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소유자 정리는 어디서 먼저 해요? 일반적으로 등기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등기에서. 그래서 촉탁 대상이라고 지금 5개 써 있잖아요.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앞자리 따서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토지 이동 있을 때 하는 거다. 촉탁은. 신규등록 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것만. 됐죠?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요. 맨 위쪽에 등기 촉탁 맨 위에 맨 윗줄에 보시면 토지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를 왜 불일치하면 자기네들이 행정 처리하는데 불편하니까.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안 나온 지문입니다. 만약에 등기 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를 위함이다. X. 지적소관청 본인을 위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통지는 아직 안 보셔도 돼요. 통지는 왜 하냐면은 봐요.
이 통지는 그냥 이건 통지는 그냥 쭉 볼게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지번을 변경을 했어요. 지번을 변경을 했어. 토지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지번 변경은 소관청에 시도지 승인 받아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세 모르니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해버리잖아. 토지세 통지해줘야죠.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바로 잡았어. 직권으로 정정을 해버렸어요. 알려줘야죠. 그럴 때 하는 게 통지예요. 통지. 요거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하나. 여기서 대장이 있고요.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항상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죠. 여기도 소유자가 누구? A. 여기도 소유자 누구? A. 소유자 어디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더라 이겁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대장상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등기소예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서류에 의한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그러니까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등자 들어가요.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가지고 얘를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소유자를 A에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B로 바꿔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와 있냐면 이 내용은 161페이지 맨 위에 161페이지 맨 위에 토지 소유자의 정리해가지고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나와 있죠.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의한다.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앞에 등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 호. 답이 뭐예요? 호도등본. 지금 가로 나오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옛날에 호. 그러면 문제 일 필요도 없어. 그냥 호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제를 바꿨어. 등으로. 근데 등기 접수장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 접수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장상의 소유자를 정리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면 접수번호 뽑잖아. 그죠? 그거를 가지고 그건 의미 없죠. 근데 접수장은 뭐냐면 내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장에다 써요. 등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재작년 문제 26회 때. 문제는 계속 돌고 돈다니까요. 돌고 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보통 소유자 정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예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 밑에 3번 보세요. 신규등록. 신규등록의 경우를 보시면 신규등록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죠. 아까 60일이나 하잖아. 근데 신규등록은 어떤 의미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을 해요.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대표적인 것이 준공검사 확인증이에요. 그걸 제출하게 되면 소관청이 그래 네가 맞구나라고 공부에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절대 등기부에 의해서 정리할 수는 없죠. 왜 없어요? 신규등록에는 등기부가 없잖아. 그래서 촉탁 안 하는 거예요 또. 선등록, 후등기니까 신규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 이건 들어만 보세요.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바꾸라고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관청은 변경해줘야 되겠죠. 근데 토지의 표시가 대장하고 등기부가
토지 표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요. 일치하면 바꿔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해요. 야, 안 맞아? 토지 표시가 안 맞으니까 등기부에 토지 표시를 바꿔야 돼 라고 통지를 해주는 게 바로 불부합 통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61페이지 맨 위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부합이라고 써있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러한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다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여기까지가 토지동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에다가 내용이 뭐가 많냐면 우리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축척 변경의 내용이 좀 많아요. 축척 변경의 내용이 좀 많고 등록상 정정이라는 게 조금 내용이 있고 신규 등록은 웬만한 거 설명 다 해드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더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에 대한 걸 조금 더 다듬으면 사장이 끝나요. 우리 교재 6페이지지만 그런 것을 다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 40페이지 이상 돼요. 요게 큰 토지동의 흐름이에요. 토지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자.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하겠다. 그래서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 세워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해서 결의서 작성하고 그때 결의서 나왔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공부를 정리하고 비법인 사단재단은 대표자 관리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시행자가 또 토지 소유자가 할 것을 제3자가 대위해서 이렇게 하면 공부를 정리해 주는데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정리하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건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려면 정리를 한다는 소리는 토지의 이동이 여기서는 소유자의 변동이 그래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공부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는 촉탁이라는 거하고 통지라고 하는 두 개의 또 절차가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만. 넘깁니다. 제5장 지적 측량 오늘까지만 지적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등기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근데 사실은 등기는 좀 민법을 좀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좀 편해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지적에서는 첫 시간에 용어 설명했죠. 등기는 용어 설명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민법에서 본다고 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걸 일일이 또 하나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측량 해보셨어요? 왜 측량 안 해봐? 다 일상생활이 측량인데요. 야, 제작까지 얼마나 걸려? 다 측량하는 거잖아. 5분 걸려. 그 측량이에요. 야, 저기까지 거리 몇 메다야? 5m 되는데, 그게 목측이야, 목측. 눈으로 거리를 측량하는 것도 측량이에요. 그리고 다 뭐를 갖고 있어? 핸드폰 갖고 있잖아. 내비게이션도 다 일종의 측량이에요. 내비게이션도. 근데 그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확하느냐, 부정확하느냐 이거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들은 잘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잘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못하면 다 깨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다 깨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교량이 딱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 그럼 다리 이렇게 놓을 수 없잖아. 물론 이렇게 놓을 수 있지만 그거 다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 그 교량이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한 놈이 여기 와 있어. 그럼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 철거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측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스팔트 까는 거 그냥 막 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스팔트도 다 측량해서 까는 거예요.
아스팔트 이렇게 까는 거 보셨어요? 그 피니셔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이렇게 까는 기계가 보셨어요? 그 기계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아스팔트는 구배가 있어야 돼. 빗물이 흘러나와야 되니까 4%의 경사를 가져요. 4%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4%의 구배를 갖는다. 그렇게 4%로 구배를 갖는데 그래야 빗물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근데 이제 곡선일 구간은 어떻게? 곡선일 때는 자동차가 직선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면 이렇게 곡선으로 가게 되면 자꾸만 이게 원심력이 존재하니까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잖아. 막아야지, 튕겨 나가를 막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깥쪽을 높여주잖아. 에?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 경기장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왜? 자꾸만 튕겨 나가니까 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니셔도 직선일 땐 이렇게 간다고, 얘가 이렇게 깔고 간다고. 이렇게 반을 깔고 가요. 그러다가 곡선으로 가면 슬슬슬 들어요, 지가. 슬슬 구배가 있으니까 슬슬 이렇게 들어가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4% 구배. 여기 이제 노견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제 L형 축구라 해가지고 여기다 물 받아가지고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발판. 시골에 가면 흙이 많이 묻으니까 흙을 털기 위한 발판 있죠. 이 발판이 대부분 배수구 뚜껑이에요. 그렇게 많이 훔쳐가. 배수구 뚜껑을. 왜? 발판으로 하기 최고 좋거든요. 어? 아, 흙 털기가 좋잖아. 쇠로 되어 있고 두께 이 정도 되니까 밑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털고 하기 최고 좋아. 그러면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발판이 이렇게 배수구가 있단 말이죠. 그 뚜껑을 덮어놓으면 오늘 가보면 없어져 있어. 다 가져간 거야. 정말 그런 거 많이. 옛날에는 이거 많이 가져왔어요. 꽃갈. 그걸 라바콘이라 그래. 현장에서는. 빨간 거. 왜 가져가요? 우리 집 앞에 차 못 세우게 하려고 그거 갖다 놓으면 차 안 세우잖아. 그렇게 많이 훔쳐가요, 이거를. 이 꽃갈을. 사면 되는데 잠깐 차 세워놨다가 문 열고 트렁크에 넣고 가도 모르잖아. 이거 그렇게 많이 훔쳐가요. 공사 현장에서. 이거. 그럴듯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게 없어졌죠, 많이. 왜냐면 자기 집 앞에 차 세워버리면 신고해버리면 끌고 가버리잖아. 요즘에는 그 거주자 주차해가지고 신고하면 끌고 가버리잖아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종로에서 수업을 하는데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딱지를 딱 끄는 거야. 근데 평상시 안 끊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 것만 딱 끊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일단은 수업은 해야 되니까 갔다 와서 보자. 갔다 왔더니 차가 없어져 버렸어. 갔다 왔더니 차가 없어져 버렸어. 가져가 버린 거야. 10몇만 원 들었어요. 견인비 내야죠. 보관비 내야죠. 과태료 내야죠. 그냥 뺐으면 그냥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서 걸리면 저기 하세요. 바로 빼야 돼요. 잘못하면 싣고 가버려요. 자,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측량은 시험 문제에 아주 기술적이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와요. 우리가 측량을 못하니까 의뢰해야 되잖아. 의뢰에 대한 거. 그럼 측량하고 그 검사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적부심사예요.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측량의 개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의뢰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냐. 그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 그래요. 적부심사에는 지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인데 두 가지 정도 이렇게만. 그러니까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무엇할? 복원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적 측량은 경계라든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지적 측량이더라. 옛날에 과거에는 지적 측량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였다고. 지금 말한 몇 개를 더 포함한다? 2개를 더 포함하더라 이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과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 확정 측량은 뭐냐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계동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 확정 측량 실시되는 지역이에요. 상계동에 지적도 떼어보셨어요? 아파트 단지에? 다 500분의 1이에요. 왜? 경기점이 다 좌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경기점이 좌표로 되는 건 다 500이에요. 축척이. 그 다음 현재 지적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적 제조 사업은 뭐냐면은 제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2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하고 공부하고 안 맞더라 이거예요. 네? 실제하고 공부가 안 맞더라 이거야. 이거를 불일치함을 해소하고, 기존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면 종이 지적이에요. 종이에다 표현했잖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케 하는 국가 사업을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것까지만. 그 제조사 사업을 하면은요, 경계가 새로이 확정을 해요. 경계를 다시. 그래갖고 확정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조정금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그만큼을 돈을 주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더 내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하잖아? 그러면 또 분납도 받아요. 지금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노무현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뽑았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 국토가 전부 다 좌표로서 기록 관리하는 거예요.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필지들을 좌표로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 측량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위성 측량으로 합니다. GPS를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요. GPS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적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 대상이구나 정도까지만. 그리고 얘는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뢰할 수가 없어요.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왜 의뢰할 수 없냐면, 이 제조사 측량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대행시켜요. 공사한테, 업자한테. 여러분들이 의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건 무슨 측량 의뢰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측량, 분할 측량,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 이게 지적 측량이 뭐예요? 의의지, 의의. 그럼 이러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2가지로 나눠져요.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기초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세부 측량.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 그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기초 측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적에서니까는 지적 기준점을 무엇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기준점은 몇 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했었죠. 용어할 때. 여기까지는 했었죠. 여기까지는. 첫 번째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 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여기다 측량자만 붙이면 전부 다 뭐다?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그러면 세부 측량은 뭐냐면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러한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뭐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좌표하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바로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면적할 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면적할 때 제가 뭐 설명해 드렸어요? 세부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세부 측량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을 정하려면 경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좌표를 알든지. 그죠? 그 세부 측량에는 어떤 게 세부 측량이에요? 이거 셋 뺀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복구하기 위한 복구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모두 다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더라. 이거 세부 측량. 그리고 기초 측량이 아닌 거 시험에 못 내요. 왜? 왜 기초 측량이 아닌 것은 왜 못 낼까요? 보기가 3개밖에 없잖아. 기초 측량은 4개가 돼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세부 측량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점자 들어가는 거 쓰시면 돼. 점자 들어가는 거. 어? 기준점 들어가는 거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기초 측량이 정밀할까요? 세부 측량이 정밀할까요? 그렇게 보이죠? 기초 측량이 정밀합니다. 기준점이 흔들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계를 정하든 좌표를 정하든 아무런 의미 없죠? 그렇잖아. 이게 기초라고 해서 기초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세부가 아니고 기초 측량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준이잖아, 기준. 그 세부 측량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도 있다 없다 여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있나 거기? 안 써놨네.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요거. 그러면 요거 측량을 했어. 기초 측량을 하고 세부 측량을 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검사야. 검사 측량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검사 측량도 지적 측량 대상이에요? 검사 측량도 지적 측량 대상이에요. 그럼 지적 측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답이 뭐예요? 합병 측량이에요. 합병이라는 거 측량하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지적 현황 측량이 있더라. 3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3개만. 다른 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은 신규 등록 측량. 용어에다가 뒤에다 측량자만 붙이면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분할 측량. 그런 것들은 그냥 뒤에 측량자만 붙이면 된다. 이거. 자, 지적 확정 측량은 어떤 말이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해야 돼요. 그럴 때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이다? 확정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 보면 써있죠, 확정 측량. 5번째 써있잖아. 나머지는 읽어보시라는 거 위에 4개는. 그 다음에 자 경계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어요? 경계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도면상에만 경계가 있으니까 궁금하죠? 지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점이.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게 무슨 측량? 그게 바로 경계보건 측량이에요.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무엇할?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로 뭐다? 경계복원이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분. 다음 중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경계복원 측량이더라 이겁니다. 현황 측량은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담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감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침범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는 제거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 뿌리가 넘어올 수도 있죠. 가지가 넘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측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거 설명해 드렸잖아. 건물. 건물을 A라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토지를 넘어온 것 같아요. 담이 없어 근데. 그러면 현황 측량을 해보면은 이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무엇하고 경계하고 지상에 있는 지상의 건축물, 지상의 건축물과의 지상의 구조물과의 건축물 구조물과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현황이더라 이겁니다. 그 시험 이렇게 나와요.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의 건축물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뭐다? 현황.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구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현황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건축물과 구조물과의 관계는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얘하고 관계, 건축물과 구조물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경계와 건축물, 경계와 구조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건축물과 구조물,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요. 담이 이렇게 있어. 건물과 담장과의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적 측량은 경계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경계하고 비교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한 번씩 다 나왔던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로서.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지난번에 면적 안 된다 그랬잖아. 면적 측정 안 한다. 왜 면적 측정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일단 경계 등록됐잖아. 도면상에. 등록할 때 면적 측정 등록됐겠죠? 근데 궁금한 거잖아요. 지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기 위한 거니까 별도로 측량할 필요,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경계복원하고 현황은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검사도 안 받아요. 왜 검사 안 받을까요?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해서 검사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거예요. 에? 검사라는 이유는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데 현황 측량하고 보건 측량은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요. 왜? 이미 검사를 받아서 다 등록된 상태인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궁금한 거잖아 지금. 복원하는 거고 현황을 측량하는 거니까는 얘네들은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요. 검사를 안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검사 왜 안 받는지 알아요? 신규 등록 검사 받아야 돼요? 처음에 등록해야 되는 건 측량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사 받아야지. 근데 이미 경계는 등록돼, 경계보건 측량은 이미 검사를 다 받아가지고 등록이 됐는데 경계가 도면에만 표시되니까 지상이 어딘지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그거를 다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를 안 받는 거예요.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적 측량 이란 지적 측량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과 그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는데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고 거기다 뒤에다 측량자 붙이면 기초 측량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동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무슨 측량이에요?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3개의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